안녕하세요.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여러분 카톡 읽어주는 바다입니다. 제가 여기 다시 와서 앉아있네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찍은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왜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갔을 때 내가 한 말이 떠오르는 거.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뭐 이런 후회가 살짝 밀려오며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계획하고 획책하신 호박책 대표님께서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꽤 그나마 괜찮다. 뭐 조회수가 그닥 뭐 높지 않으니까 원래 한 10,00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뭐 택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러고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에 홀려서 다시 왔습니다. 유용하다고 하면 좋잖아. 그냥 그래서 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가장 먼저 보시면 6월 3일 금요일 날 SMR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일반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 배출한다. 아니 이런. 네. 배출된다. 네. 아니 그쵸? 그 뭐 핵이 안전하다는 이상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무섭다. 큰 것이 한번 이 그 발전소가 한번 어떻게 거시기 되면 다들 이제 전멸이니까 그런 것이 무섭다 하니까 소형 원자로는 그나마 안전하다 조그마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SMR 일반 원전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된다. 이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진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로 주목받는 우리는 뭐 반대했지만 소형 모듈 원자료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게 기존 상용 대형 원전보다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네, 흥분할 수밖에 없네. 네. 네, 그리고 연구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약 440개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우리도 원자력에 기대어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죠.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원전이 싸고 그냥 뭐 깨끗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후에 처리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게 시간 되시면 천천히 다들 읽어보시고요. SMR에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려운 말들은 좀 빼고 사용 후 핵 연료가 기존 상용 원자로에 비해 단위 에너지당 최대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 연구진은 특히 SMR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의 방사성 독성은 기존 상용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의 방사성 독성보다 발음이 어렵네요. 최소 50% 더 높을 것을 추정됐다. 심지어 네. SMR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 지중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네, 이거 뭐 선정을 해야 될까요, 이걸? 하지 않는 게 네. 점점점. 네,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보시면 그래서 6월 18일 전국 탈핵 운동에 대한 포스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부산입니다. 부산. 아, 제가 바다잖아요. 제가 부산 앞바다를 줄여서 바다예요.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네, 탈핵버스가 오전에 출발합니다. 오전 8시에 탈핵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2시에서 부산역 앞에서 살짝 모이고 3시에서 4시 광복로 행진 옆에 그 도로가 광복로거든요. 그리고 옆에 조금만 더 가면 거기서 남포동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피프 광장이 있는 남포동 고 네, 그렇게 돌아서 오는 겁니다. 네. 네, 탈핵버스 타고 고리 2호기 멈추러 가요. 좋습니다. 네, 버스 타고 멈추러 갑시다. 위에 그러니까요. 이분 용산공원도 6월 10일에 개방한다고 하고 무서운 핵발전소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쫓아다닐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네, 부산 같이 가실래요? 라고 탈핵 버스 출발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 주 공유 예정이라고 하니 일단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달력에 6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 압구정역 공영주차장 앞이랍니다. 탈핵버스 같이 타고 싶으신 분 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위에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뭐 제 건 아니지만 막 그냥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내용 봐야 되니까.
녹색 서울시민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지금 이 글을 올려주신 성북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님 이선임 선생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회의록을 올려주셨습니다. 미리 보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한 걸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녹색이 위원으로 기후대기 분과 이분 박지혜 선생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녹색 서울시민위원회가 하는 일과 이분이 하셨던 일, 그리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사실 성북구에도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위원회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 위원회에 실제 정책에 관여하시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이게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가,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북구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코로나 핑계로 제대로 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고,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거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이제 잘 하라고, 정치를 잘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고 의원을 뽑고, 그분들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잘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잘 정책을 잘 펼치고 하면 우리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잖아. 하지만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끔 시민들이 이런 위원회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잘해주세요. 네. 몰라. 네. 그래서 참 선거를 하면서 우리의 그 역사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네, 위에 새로 들어오신 회원님, 몽당 협동조합 이도유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90명이 되었습니다.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90명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 끝자리 99번째 분이 남아 계세요. 이벤트, 그러니까 입장하시는 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50번째부터 했고요. 50명 되시는 분,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전문적인 거시기 용어인데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77, 88, 99, 그리고 100번째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친구 모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88번째 입장하신 선생님께 이미 책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분이 책을 좋아하는지는 몰라. 네, 하여튼 책을 전달해 드렸고요. 99번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9, 100 연달아 친구랑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둘이.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선거 관련한, 제가 이거 살짝 좀 오픈 사연인데, 저희가 카톡을 잘 안 읽으니까 제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기후 관련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고 기후 정책을 말할 장이 없으니까 후보님들 한번 얘기 쫙 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카톡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안 보진 않구나. 네. 그래서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선거에 관련된 얘기는 빼고, 여기 위에 보면은 설문조사가 있어요. 저도 참여한 설문조사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여성환경연대에서 하는 설문조사 했거든요. 요거 아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설문조사 뜨자마자 했어요. 커피 쿠폰 100개가 있으니까 선착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했고, 링크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착순 100명이 지금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네, 소요 시간은 5분에서 7분인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기후변화 인식조사,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심각하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그쵸? 심각하죠. 현재 한국의 기후변화는 심각하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3. 기후변화가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아주 그렇다. 당연하죠. 살 수가 없는데, 앞으로 못 살 수도 있는데.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인적인 실천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단체 후원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죠. 전 따릉이도 이용합니다. 자랑해야지. 막 따릉이 연습 중인데. 플라스틱 사용 자제 하죠. 육식 자제. 이게 좀 괴롭긴 한데 저희 애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지만 여기 얘에 있는 거는 다 있으니까 저는 아주 많다라고 할래요. 내 맘이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실천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 문항이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할 때는 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우리 주관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왜 내 눈물이 나는 거지? 한국 정부라는 말 지금 정부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쓰려오네요. 네, 고민되네. 네, 그리고 선거도 끝났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혀 대처하지 못할 것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할까? 아니, 보통이다. 그래, 보통이다 해줍시다. 보통이다 해주는 아닌가? 아닐 것 같아. 전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보통이다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경험조사. 저는 사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그 현상을 내가 직접 체감해야지만 이거를 기후위기를 내 위기로 인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계시고 이런 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잘됐다. 실제로 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기후 취약계층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어제도 사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잘 못 느낀다는 얘기가 있다. 한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하니까 여름은 여름에 덥고 겨울은 겨울이니까 춥고 하고, 뭐 봄, 가을 좀 계절이 없어지긴 하지만 더위도 겪어본 적이 있고 추위도 겪어본 적이 있는 나라니까 나름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한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라도 쓰고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7. 최근 5년 사이에 본인이 체감했을 때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 사이 매우 심하다. 네. 지난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상해나 피해 를 입은 적 있습니까? 일사병, 탈수, 화상, 피부질환 등 있다면 그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밖에서 일하는 여름에 한낮에 햇빛을 보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상해나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좀 낮에 자전거를 탔거든요. 반팔로 더우니까. 그러고 지난주에 지구살림장이라는 장에 가서 그날 해가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비쳤다 안 비쳤다 그랬는데 그동안 잠깐 동안 요만큼의 여기 살이 나와서 여기 거의 화상이 입을 정도로 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돋보기로 종이를 쬐면 이렇게 종이가 확 타는 느낌? 그런 태양빛이 그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저는 5에서 10회 미만. 옛날에 어릴 때 그 바다에서 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신나게 놀다 보면 껍질이 벗겨질 때 노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9번. 지난 5년간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증상을 겪은 적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 심리적 증상. 네. 약간 무기력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불쾌감, 짜증 증가, 부적절한 죄책감. 그쵸. 부적절한 죄책감.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시도. 네. 끔찍하죠. 기억력, 집중력. 이거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하지만 기억력, 집중력 감퇴했어. 이거 어떡하지? 불안초조해요.
폭식 또는 식욕부진. 식욕부진은 저는 잘 겪은 적이 없고요. 주로 폭식을 하지. 하지만 이거는 그럴까? 기후변화 때문일까? 기후이기 때문에 막 물을 얼음을 막 먹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을까? 과수면 또는 불면. 저는 좀 불면하지는 그런 건 없고요. 네. 우울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네.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거는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해당 없음. 죄송해요. 저는 돈을 지금 안 벌고 있고. 네, 해당 없네요. 경제활동을 하지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득 감소된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당연히. 이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코로나 역시 기후위기로 생긴 이런 그 전염병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됐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소득 감소. 공고, 사직 및 실직. 그렇죠. 휴직, 경제활동 중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활동을 주로 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뜸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돈이 되는 경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활과 경제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거주 공간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네. 곰팡이 번식, 건물 누수, 건물 침수, 기타. 네. 다행히 제가 좀 높은 곳에 살아서 그런 건 없는데 곰팡이 번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층에 있을수록 그 기온 차가 있어서 그리고 습기를 거시기 하니까 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그쵸, 집중 호우,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건물이 침수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도대체? 한 번 다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그쵸? 제가 따질 건 아니고 누구예요? 책임자 해결해 주세요. 최근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한 지출은 무엇입니까? 냉방기기 구매, 제습기 구매,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수리비, 단열을 위한 조치, 에너지 소비 지출 증가, 기타. 네, 있는데 저는 냉방기기나 제습기를 따로 새로 구매한 적은 없고요. 폭우 피해도 사실 딱히 저 부자인가 봐요. 이해를 입은 적이 없어. 네. 하지만 단열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뽁뽁이 사서 붙였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단열을 위한 조치를 했어요. 뽁뽁이 하나만 해도 되게 좋죠. 그리고 네, 그럼 나중에 또 추가로 얘기하고. 기후변화와 돌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 현재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저는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돌봄이 필요하죠. 저는 네네. 또 말이 길어질까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네. 하여튼 모두고요. 지금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반려동물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직접 입력하게 돼 있네요. 저건 안 했는데 그리고 남편 남의 편.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이 돌봄의 개념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죄송해요.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족 내 돌봄 노동이 증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증가했습니까? 자연재해로는 아닌데 자연재해만 국한된다면 사실은 없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 본봄에는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가 많거든, 가정이 많은데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돌봄 시간이 확 늘어났죠.
그리고 돌아서면 밥 돌밥이라고 하는데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야 되고, 그리고 뭐 직장에 평소에 가시던 분들도 재택을 하라 그래가지고 집에 계시고, 그러면서 꼬박 밥을 차리면서 돌봄 노동이 많이 증가하셨죠. 그래서 그럼 저는 한 2시간 정도 늘어난 걸로 할게요. 저는. 네. 그다음에 돌봄이 증가한 경우 돌봄 노동은 어떻게 분담하셨습니까? 네, 가족 구성원으로 할게요. 기후변화 정책 관련 조사. 근데 제가 오늘 짧게 끝내려고 그랬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알아서 잘라주세요. 네. 기후변화 정책 관련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많은 정책이 필요하죠.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설명해 주셨어요. 2011년부터 5년마다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사전 예방 차원의 국가 대책입니다. 현재는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 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그렇죠. 말들이 지금 제가 읽으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 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좋은 말인 것 같죠? 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보통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텔레비전, 언론 보도, 주변 지인, 요즘 카톡 단톡방에 많이 올라오죠. 그 다음 재난문자, 온라인 검색, 소셜미디어는 제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네, 이렇게 다 얻는군요. 각각의 집단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얼마나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 어린이 매우 취약하다. 노인 매우 취약하다. 장애인 매우 취약하다. 농어촌 거주민 매우 취약하다. 임산부 매우 취약하다. 돌봄 노동자 매우 네, 너무 그냥 찍나요? 야외 노동자 매우 취약하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광고할 것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주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건강 영향 실태조사. 완전 필요하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돌봄 지원 확대. 아주 필요하다. 비적정 거주시설 지원, 고시원 반지하 등. 네, 아주 필요하다. 성평등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마련. 아주 필요하다. 훌륭하게 정책들을 잘 뽑으셨어요. 이러면서 공부도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다 아주 필요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자 정보가 나오고, 이 핸드폰은 대표님 핸드폰이라서 네,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응답을 한번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게 6월 10일까지거든요. 6월 10일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 여기 답이 어디 있겠어요? 네. 각자 의견을 제가 말한 것과 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저는 보지 않는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는데, 이제 기후 재난 시대 모두가 안전한 성인지 재난 대응 사업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본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모두가 안전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두 신청하셔야겠죠? 현재 15분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명만 더 채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성북구 양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이고요. 양성평등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모두가 안전한 성인지 재난 대응이라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 스텝 1, 성인지 성평등 알아가기. 요거는 약간 대중강좌로 성인지 성평등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과연 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1강 동네에서 젠더, 성인지 성평등을 말하다. 젠더라는 말을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기회, 용어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용어라는 것이 되게 어떤 단어, 어떤 말이 가진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좋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쉬운 단어, 쉬운 표현 한 방에 들었을 때 빡 이렇게 오는 단어로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의를 참여했었는데 문화예술 쪽? 네, 그런 회의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시민권, 문화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 사실은 저희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탄소중립 너무 어려워. 근데 그 말을 대체할 말을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좀 그런데 또 한편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모르던 분들도 알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니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을 계속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저는 좀 약간 그 젠더나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할 만한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접근하기 쉬울까라는 거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페미니즘이나 젠더라는 말이 좀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근데 한편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잘 모르지만 불편해. 그러니까 앞에 말을 붙여요. 잘 모르지만 불편하다. 근데 어떤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게 불편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불편해?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 내가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고 사과에 대한 경험이 절대 없다. 그러면 사과를 그냥 잘 모르지만 불편하다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한번 딱 먹어봤는데 그게 잘못된 사과야. 이제 썩었거나 뭐 이제 덜 됐거나 이제 덜 달거나 이렇게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좀 별로더라. 그래서 그 경험이 자기를 지배해서 나는 사과 별로야 불편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모르지만 불편하다라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어떤 정보를 내가 들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잘 모르지만 뭔가 들었어. 근데 그 내용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약간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선거할 때도 주변에 그 어떤 누구를 뽑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할 때 그냥 나는 누구가 싫어. 그냥 뭐 비호감이야. 주로 많이 하는 말. 네. 비호감일 수 있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사람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조금은 알아보고 그런 말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잘 모르는데 나 이 사람 비호감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그분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네. 점점 말이 길어지네. 네. 그래서 젠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젠더, 성인지, 성평등. 우리 성평등이 필요하고 꼭 이루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동네에서 젠더, 성인지, 성평등을 말하다. 네,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하고요. 두 번째, 카드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젠더 감소. 카드로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모두가 안전한 성인지 재난 대응의 사업에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열린 강좌인 성인지 성평등 알아가기 교육을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할 성인지 재난 대응 활동과 양성 과정, 심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제가 노안이라 지금 이렇게 살짝 네. 2021년 제작한 재난 매뉴얼 기후위기 속 슬기로운 여성의 재난 대응력 업에 성인지 관점을 더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재난 대응 매뉴얼로 만들어 모두가 안전한 마을을 위한 재난 대응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너무 훌륭한 사업이죠. 아까도 그 설문에서도 나왔는데 재난은 이제 모두에게 닥친 위기이고 이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여성과 남성 어떤 그 취약계층 뭐 이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짚지 않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꼭 짚어주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가 신청 여기 꾹 눌러주시고요. 파란색 글씨. 네, 그리고 지난주 했던 지구살림장
네, 이거 여기 여기 이 소개를 안 했네. 여기 맛있어 보이는 커피가 지금 네 있는데요. 아이스 커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평가. 요거는 너무 맛있어요. 이 커피는 여기 호박책의 다른 사장님, 다른 대표님께서 맛있게 타주셨고요. 이거 지구 산림장에서 산 커피래요. 원두로 산 거래요. 원두로 산 거래요. 원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려 주셨습니다. 이게 르완다 거라 그랬나? 어디 거라 그랬나? 네, 그랬는데 맛이요. 뭔가 향이 제가 맛 평가를 잘 못해갖고 달라. 요 정도만. 네, 그리고 위에 저 한강의 백사장 얘기 저 봤거든요. 근데 진짜 백사장이라고 하면 정말 흔히 다들 바다를 생각하잖아요. 해운대 백사장, 해운대 모래 하는데 한강에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 누가 삭제해달라 그랬는데 이 또 영상이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가려도 소용이 없구나. 네, 진짜로 될까요? 있었으니까 있었겠지. 믿습니다. 네. 되살리기 운동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강의 백사장을 살리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몰라요.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지금까지 이걸 보고 계신다면 왜? 왜 보고 있지? 안 나갔지? 네. 그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